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한 주 시작, 하루 늦게 시작을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장중 변동성이 있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나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4%나 급락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나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좀 알아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바로 이 부분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나라가 증시가 어제 한글날로 인해서 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연휴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하락했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증시 역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틀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 동반 하락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은요. 반등하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리는 흐름, 다우지수 전 저점을 안 깼는데요. 상승 출발하다가 미끄러져 내렸는데 아래꼬리를 좀 달았고요. S&P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미끄러져 내렸어요. 실망 매물이 나온 건지. 나스닥은 오히려 또 저점까지 깼는데 아래꼬리를 좀 달았죠. 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시초가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고용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긴축 예정대로 또 계속 진행되겠네. 매파적 기조 계속 지속되겠네. 이렇게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 그 여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져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오늘 새벽에 또 많이 얘기 들으셨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다시 또 재격화가 됐죠. 조금 조용해지는 듯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또다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대거 퍼부으면서 재격화 양상으로 또 나왔다. 바로 이 부분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좀 몇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또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요거 세부안까지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은요. 서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또 섹터라고 여겨질 수 있는 자동차 부분에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안 좋게 나왔습니다. UBS라고 해서 외국계 투자사죠. 포드, GM 등의 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 회사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부정적 전망으로 좀 안 좋게 좀 내보내면서 미국 시장에서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이 또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좀 참겨 보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시면은 장 초반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78%. 그런데 쭉 밀리다가 장 후반 들면서 점점 낙폭을 줄이면서 시초가 근처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피 지수요. 코스닥 지수는 쭉 밀렸어요. 즉 중소형주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주인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하락 출발했지만 2% 넘게 3.2%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대부분 줄였어요. 양봉 마감을 했어요. 반도체 업황 둔화된 데에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좀 안 좋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온 건 아니죠. 낙폭을 줄입니다. 하이닉스 보시죠. 하락 출발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또 기어 올라와서 양봉 마감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소식이 들렸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시 보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이 제일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저점을 이미 찍고 반등 중간에 있거든요. 이거 뭘로 볼 거냐 이거지.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은 이제 바닥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섬골이라고 했죠.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 상태가 되었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살아줘야 지수가 지켜지는 거고요. 지수가 지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다시 테마별 순환매기를 하면서 또다시 요때처럼 지난 7월달 8월 초까지 있었던 요때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때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리드했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양상. 나쁜 뉴스 계속 나옵니다만 수급이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야 라고 하는데 일단 수급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 더 갈 여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오늘의 그래도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나 급등합니다. 시가총액 2위예요. 시가총액 2위가 3% 넘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 선점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 여전히 점수를 준다라는 기관, 외국계의 이러한 레포트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안 좋지만은 여전히 주가 흐름보다는 거기에 공급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업체들의 중국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는 역시 세계 탑이라는 거, 여기에 점수를 주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갖다 대는 이유예요.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빨갛죠. 양봉이라는 거예요. 낮게 시작해서 올라가서 끝난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1, 2, 3입니다. 지수를 떠받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기 위해서 이들 종목이 올라간 거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시황 부분에서 잠깐 연결해서 보시죠. 오늘도 보면은요, 기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연기금 매수가 1380억, 이것이 과연 어떤 연기금일까? 아니면 다른 기금일까? 아니면 증환펀드가 벌써 들어온 걸까? 가동할 수 있다라고 오늘 새벽에요, 이 증시 쪽지가 좀 나돌았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연기금일까? 아니면 다른 기금일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외국인과 기관이 풋옵션 매도, 특히 기관의 풋옵션 매도가 116억, 엄청난 돈이죠. 콜옵션 매수, 올라간 데에 돈을 걸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내일이 상승 포지션을 내일이 짰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요. 외국인 기관 모두요. 내일이 여태까지 손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놓고 보면은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죠? 코스피에서만 보더라도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연일 증가를 하는데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나타나고요. 바로 특히 이 부분, 오늘 십자 도지에서 나타나는 이 거래량은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술적 분석,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십자도지, 그것도 전제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는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들 종목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그 뒤에 외국계 움직임을 보면서 외국이라든가 이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른 주변주로의 확산도 한번 볼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이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계속 매수를 해요. 콜옵션 매수를 계속해요. 상승한대요.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계속 나와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풋옵션 매도. 그러면은 분석 툴에서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도 바닥권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수급에서도 메이저들은 이 바닥인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미국 계속 떨어져. 그런데도 또 물타 손절 안 하고 그렇다면 바닥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특징주로 현대차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기아 5% 넘게 급락하면서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 글로벌 제조사 투자 의견 하향,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부정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포드라든가 GM, 유럽에서는 다른 BMW라든가 벤츠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 판매되는 그리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워낙 약세 수혜주죠. 달러 강세 수혜주예요.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물론 업황 전체가 안 좋다라는 거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성장성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차, 기아 오히려 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 부품주에서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가장 탄력이 있죠. 관련주로 관심이 있다면 현대차 우선, 기아차 우선 이렇게 둘 수 있겠지만 이 부분 현대위아가 상승을 할 때에는 좀 더 가볍다라는 거,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HL 만도로 사명이 조금 변했죠. 만도 같은 경우에도 부품단에서는 긍정적이고 수출 관련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신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은 테마 전반적으로 업종 하락 종목 수가 10배가 넘는 체감지수가 않는 오늘 증시였어요. 상당히 안 좋고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주변 환경 수급 동향 보셨고요. 기술적 분석도 보셨다시피 지금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유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현금 있어서 기회를 노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업종 대표주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좀 죽었지만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꺾이는 하락 추세의 흐름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장성 높은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의 한화솔루션, 풍력의 CS윈드 아직 여유 있어요. 이들 종목군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힘드셨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상승할 것 같습니다. 분석이 그랬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그렇게 본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하락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하지만 저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이렇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분명히 안 좋지만 외국인 기관의 이러한 분석 툴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에서도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번 다시 턴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이 옵션 만기일인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힘내시고요. 쫄지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